이번 2차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고민이 너무 되어서 밤잠 못 이루고 선생님께 사연을 올립니다. 제 사연을 보시다가 너무너무 피곤하시면 방송을 안 해주셔도 되니까 먼저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작은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정성 있는 메일이고요. 우선은요, 답을 딱 해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에게 내가 돈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죠? 지금 이제 40대다. 그러면 내가 40대, 50대 때 원래 피크로 내가 일을 해서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요, 말년 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애 낳기 전까지 돈 모으기가 쉽다 그러고, 애가 나오면 돈이 오히려 모으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우리는 40대에서 50대에 경제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이 들어서 초라한 늙은이로 늙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 이제 저는 학교 때문에 올라왔었다가 여기 서울에 살게 된 케이스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광주에 사는데 뭐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구체적 비전이 없다면 물건을 단지 경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경매 투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시겠다면 물건을 팔아서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 어떤 그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서 남은 그 짜투리 돈으로 경매를 하나 둘을 해나가면서 기술을 닦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은요, 일단 지방에서 부동산을 사서 재미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미를 보기가. 물론, 물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다가구처럼 다가구의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내가 싸게 샀으며, 전세 비율 또는 월세 비율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물론 지방이라고 해서 틈새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폭이 넓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장점들이 더 많은 수도권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내가 광주에서 내가 무슨 본래 직업이 있는데 그것까지 접어버리고 투자하세요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몸은 광주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수도권에서 투자는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팟캐스트를 듣고요. 경상도, 대구나 울산, 마산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삶을 살면서 투자는 이쪽에 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업 또한 이쪽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옮기셔도 되죠. 예. 물론 이제 부부 간의 어떤 협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를 해서 큰 돈 벌기가 힘듭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잠을 못 이루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냉정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동산 쪽으로 잡을 이루려면요 상담을 조금 더 받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은 제가 늘 항상 배가 고프다 했습니다. 그냥 컨설팅만 가지고 또는 내가 경매 내 재산만 가지고 굴려서 내가 살겠다. 요거 굉장히 열악한 구조죠.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제 경매로 직업을 전환해서 이쪽으로 와서 내 재산도 굴리고 경매 쪽으로 직업도 전환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상담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거 저런 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의지가 있다면 그 소원이 명쾌하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명쾌한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지 몰라도요. 분명한 거는 사실관계는 존재한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길로 가야 내가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안 그래도 광주의 지사 대한공경매사협회에 광주 지사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가면 계약을 하셔서 지사장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매라는 걸 직업으로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그런 방법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메일 읽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유지승 됩니다. 괜히 이름을 읽어버렸네요. 자, 25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지난 3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은 많았으나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는 몰라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회장님의 동영상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회장님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경매 입찰장을 몇 차례 가서 입찰하는 것을 직접 보고 저도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지난 6월 26일 단독 입찰로 낙찰을 한 건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물건에 대한 분석과 부동산을 찾아가서 시세 파악을 해보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막상 낙찰을 받고 보니 걱정에 앞서서 경매계 담당을 찾아가 이임차인의 배당 여부를 물어보니 낙찰 잔금 납부를 해야 배당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도 없고 알려드릴 수도 없다고 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 회장님 동영상 강의 내용에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라는 생각이 나서 메일을 보냅니다. 예. 그쵸.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라는 내용은 정말로 옳은 내용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분석이나 물건 분석을 해주는 거는 좀 아닙니다. 제 상담 영역에. 그건 저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돈을 받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거 한마디만 떠들면 되니까요. 우선은요 이런 거죠. 이런 불안증들이 있죠. 이런 불안증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하는 게 원래 순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낙찰을 받아놓고서는 내가 불안하니까 이들이 알아본다. 요거는 좀 이치 안 맞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쉬운 건이니까 그렇지만은 어려운 건을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일에 지금 선후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이 순서는 절대 결은 어기시면 안 돼요. 내가 낙찰을 받아서 돈질을 할 때는 모든 의혹이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우선은 이제 경매계 담당은 임차인의 배당 여부를 물어보니까 배당표는 낙찰 잔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 맞고요. 낙찰 잔금을 우리가 내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배당 기일이 잡히는데 배당 기일이 3일 전에 이제 배당표가 작성이 돼서 공고되게끔 이제 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배당표는 당일날이나 그 전날 정도의 뽀롯이 돼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매계 담당 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가르쳐준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일을 안 했으니까. 잔금을 납부해야 작성되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낙찰 잔금이 얼마 들어올지는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떻게 대충 되어라고 상담할 수도 있으나 이제 귀찮은 거죠. 이런 거는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자, 물건 내용은 2012 타격 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지도 은평구 응암동에 있군요. 채무자 및 소유자는 임성기, 임차인은 서쌍덕, 전세권 설정자이며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근저당은 하나은행이 6천 정도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이제 제가 이제 사건 목록을 봤어요. 이 사건 목록을 보니까 되게 간단한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권이 2008년 9월 18일이고요. 소유권도 2008년 9월 18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근저당인 하나은행도 2008년 9월 18일. 그러니까 임성기 씨는 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하나은행에서 6천만 원 가까이를 대출을 받았고요. 물론 이제 실제 청구는 실제 금액은 이제 등기상 등록된 거를 한 120% 본다고 하면은 5천만 원 정도 빌린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기상 설정 금액이 6천인 거죠.